윤 대표님, 네. 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는 지금 10월 돌아오는 것이 끔찍할 겁니다. 그렇죠. 공포감이 자꾸 옥죄오지 그렇죠. 않을 수가 없어요. 9월 6일 날 네. 선거법 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예. 9월 30일 날 위증교사 네. 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판사가 네. 판결문만 써가지고 그렇죠. 이제 땅땅 네. 선고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참 지금 여름이 네. 많은 국민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은 아마 이재명은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네. 지금 판사들이 네. 이른바 야권에서 이 판사 좌표 찍기를 해갖고 네. 신상 털기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재판이 다가오면서 바짝들 사법부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가 국민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예. 너무 사실은 민주당이 예. 그동안 이재명 수사한 네. 검사들에 대해서 전부 신상을 공개하고 그렇죠. 좌표를 찍어가지고 개딸들이 공격을 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작한 게 저 김경수 예. 경남지사 그 드루킹 판결 낸 성창호 판사. 고생했죠. 고생 많이 했고 오히려 수사 대상에 올라서 재판도 받고 재판도 받고 아주 그랬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유능한 네. 판사가 완전히 그걸로 해서 그냥, 완전히 네. 그냥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어느 법원이 판결했는가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느 판사가 판결했는지. 그래서 판사를 자꾸 도마에 올려요. 재판은 판사가 개인적인 무슨 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네. 아니라 사법부가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야권이 특히 이걸 계속 공격하면서 개인적인 성향, 그렇죠. 특히 김명수가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명수가 그렇죠. 우리법 연구에 예. 무슨 국제인권법 연구에 해가지고 완전히 법원을 정치화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표현 SNS 그 일부 보면은 뭐 판사를 판내기라고 그래. 판내기. 기레기요? 판사 쓰레기, 기자 쓰레기처럼 판내기. 예, 또 판세라고 판세. 판사하고 새하고 합성어죠. 예. 예. 판사하고 새 뭐 욕설 있잖아요. 예. 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한데 지금 요새 제일 그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예. 뭐 제명 마을인가요? 제명이네 마을. 뭐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게 그 신진호 부장판사.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호 부장판사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재판 앞두고 있잖아요. 이화영이 예. 9년 6개월 이화영, 때려버렸고 예. 8월 평화부지사 27일 날은 이제 예. 이재명 재판 들어가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신진호 부장판사를 뭐 탄핵 청원도 올라가고 뭐 사진도 올리고 뭐 이력 올리고 뭐 뒷조사 다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저 불쾌하고 저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죠. 그런데 뭐 진보 쪽이 이런 좌포 찍기를 많이 하지만 이 판사에 대한 불만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옳은 판단이냐에 의구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창훈 부장판사도 여러 가지로 고충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 쪽에서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그렇죠. 유창훈은 사실은 비난하면 안 되지만 판사가 좀 말이 안 되겠죠. 예. 예, 이재명의 혐의 사실이 뭐 인정이 된다 했으면서 그래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 대표를 꼭 구속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욕먹을 소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결은 존중해 줘야죠. 예.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 정치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정치권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이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사법의 정치화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해결을 못할 문제를 전부
판사들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로 뛰어넘기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사법부로 넘기고 예. 판결에 불리한 거 나오면은 이제 일제히 욕하고. 예, 판사들 욕하고 그렇죠. 사법부 공격하고. 네. 특히 뭐 한명숙 그 전 총리는 대법까지 가서 확정 판결하고 실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석방될 때 보니까 무슨 독립투사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이고 뭐고 네, 다 쫓아갔잖아. 이해찬이고 가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역사의 법정에서 네. 심판을 다시 받을 것이다. 지금도 뭐 위증 교사를 했느니 뭐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예. 특히 그 관변 이 어용들 많잖아요. 저 유시민이라든지 뭐 김어준이라든지 네. 뭐 이해찬 네. 옛날에 그 야당 대표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 불신을 자꾸 좀 부추기는 네.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사법부도 지금 불신이 특히 김명수 사법부를 거치면서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특히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이번에도 말이 안 되죠. 검찰에서 권순일을 불렀는데 변호사법 위반 사건만 뭐 해갖고 기소하고 재판 거래라든가 50억 클럽 이건 수사도 또 안 했다고 그러네.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는 건가? 그렇죠. 법조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봐주는 최고 거죠. 엘리트 아니냐 그렇죠. 판사 검사가. 그렇죠. 그래서 권순일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선거법 위반, 응? 그거 갖고 사실은 벌써 날라갔어야 되거든요. 출마도 못하고 경기지사에서 날라갔어야 되는데 그때 권순일이가 그 대법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캐스팅 보트를 이렇게 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죄 취지로 예. 이 파기환송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후에 살아난 거죠. 그거 수사 그 매수에 대해서 저 권순일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신청하는 것마다 법원에서 다 기각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증거 서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검찰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판사들도 이러면은 좀 너무 좀 지나친 자기 편 봐주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저 정치권들이 일방적으로 저 법원에 대해서 자꾸 압력 넣고 흔들고 하는 거 이게 남미가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나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같으면 벌써 깜빵에 들어가야 할 네. 정치권 재판은 윤미향 사건은 국회의원 4년을 다 하고도 지금 그렇죠. 아직도 뭐 판결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네. 조국도 다른 사람 같으면은 2심, 네. 항고심에서 2년 실형 선고받았으면 바로 법정 구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속을 안 시켰어요. 황운하는 또 뭡니까? 그걸 또 그렇죠. 3년 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다시 국회의원 돼갖고 원내대표라고 또 큰소리 치고 돌아다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왜 정치권 이 수사 재판은 이렇게 미온적이고 그렇게 눈치를 보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판사들의 원죄도 있고 빨리 판결을 안 내려준 원죄 오히려 범죄자가 활개치도록 놔둔 그런 네. 판사들이 원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판사들을 자꾸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위협하고 신상 공개하고 이런 거는 더 큰 범죄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과 늦어도 11월에 내려질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이걸 앞두고 아마 개딸들이 이제 난리를 칠 겁니까? 피우겠죠. 조금 있으면 결심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판결이 불리하게 내려졌다. 뭐 1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또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또 좌표를 찍어 가지고 신상 공개하고 그래 엄청난 판사들에 대한 그렇죠.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걱정을 하는데 역시 판사들이 심지를 좀 굳건히 하고 그럼요. 해갖고 제대로 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과 양식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예. 너무 선거법도 원래 6개월 내에 결론 내게 돼 있거든요. 네. 안 하잖아요. 지금 이인여지가도 이제, 1심 겨우 지금 네.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좀 내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거법만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김문기 몰랐다라든가 국토부 협박 있었다. 말이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는 게 다 드러난 거고
이준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까지도 영장을 기각 소명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80만 원 뭐 선거법 이렇게 내려버리면 내리나 마나예요. 맞아요. 그건 아무 소용 없죠. 또 이 위증교사도 벌금형으로 내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중대 범죄거든요. 예. 그 재판정을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정도가 판사 아니라 대상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예. 위증교사 거짓말을 하라고 꼬시어서 증인을 오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 범죄죠. 재판정을 못 오고 위증을 했던 김진성이도 네. 그 녹취록까지 제시를 하고 다 나왔잖아요. 위증 자기는 했다. 이재명의 네. 이런 교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다 나왔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판결을 해줘야 할 텐데 어쩔지 저는 그게 제일 저는 뭐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저는 문재인 때 판사들이 좀 정신없는 판결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지금 뭐 제 자리로 좀 빨리 좀 지금 제 자리 좌표를 잡고 있거든요.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오면서 지금 급속히 법원이 안정화, 정상화를 찾고 있으니까 저는 뭐 정상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예. 윤 대표님 말씀대로 1심 판결만 제대로 내려진다 하면은 김경수도 복권되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었던 일부 개딸 아주 극렬 지지층 말고는 야 이재명에는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민주당도 급속히 저는 와해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희망적인 기대입니다. 지금 저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거 봐요. 네. 90%는 없잖아요. 저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히틀러 정도 수준에서나 90% 되지. 전 민주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기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아가지고 김경수 복권도 요청을 했다. 오케이를 이렇게 동의를 해줬다는데 지난 총선 때 이번 이 대표 경선에 나올 만한 저 비명 또 친문 수장들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렇죠. 나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올 사람이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또 따르는 사람들은 있는 교활한 거죠. 사람이죠. 그렇죠. 교원 영색이라고 하지 이번에도 않습니까? 예, 김경수 자기는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봐요. 당원 당규 개정해서 기본소득 같은 거 만들고 완전히 이재명 개인 브랜드로 사당화를 하고 있어요. 뭐 공천에 불만 표시한 사람은 뭐 10년인가 아예 뭐 공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뭐 올린다고 진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저 나치 히틀러가 수권법을 만들었거든요. 수권법. 총리하면서 모든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아 대통령 대보세 수권법 아니라 그보다도 더운 것도 더한 거 만들죠. 지금 민주당도 지금 당 대표한테 수권법을 준 거예요. 예. 민주당의 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뭐 걱정스러운데 이재명이가 1심에 유죄를 받는 순간 상당한 소용돌이에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파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은 파국, 파멸 이렇게 봐야죠. 네. 그래서 우리 재판부라든가 판사들도 뭐 아무래도 이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재판을 하더라도 이제 이미 흘러간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는데 이 사람은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대통령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부담은 많을 것이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딱 판결을 해 주시기를 같이 기대를 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될 겁니다. 예.